안녕하세요, 안엽서입니다. 일본 아베 전 총리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통일교회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상태입니다. 통일교회는 전 세계에 많은 신자들이 있는데요, 해외에서는 일본 여성 신자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합동 결혼식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결혼식을 통해 결혼한 일본인 신자가 10,000명 이상이라고 하죠. 최근 통일교회 일본 여성 신자들의 인터뷰가 자주 언론에 소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일교회 일본 여성 신자들이 통일교회에 어떻게 들어가고 합동 결혼식까지 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사람들을 통일교회에 입단시키는 방법은 동아리 활동과 길거리 스카웃이 대표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겐 운동 동아리 같은 건전해 보이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안에 있던 신자들이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가계부 작성 같은 간단히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강연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권유당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직접 스카웃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통일교회라고 밝히진 않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최근 사회 이슈 경제에 관련해서 토론하는 모임에 참가하라는 권유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에서도 유명한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은 1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결혼식에 참가가 결정된 남녀가 먼저 하게 되는 것은 21일 수련회입니다. 일본의 전국 남녀가 모여 21일간에 거쳐 경전을 외워야 하는 수련이라고 하는데요, 합숙훈련 같은 거겠죠. 스케줄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빽빽한 일정을 소화해야 합니다. 보면은 세계 대전, 모세, 타락 이런 수업이 보이네요. 지금까지 인간은 타락해 와 있고 그렇기에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라고 하네요. 이것은 21일 동안 쉬는 날 없이, 휴일 없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수련회가 끝나면 다시 전국으로 흩어져서 지역 교회로 돌아가 합동 결혼식에 참가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젊은 남녀가 수련회에서 썸은 탈 수 있지만 교제는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던 간에 미혼 신자의 결혼 상대는 합동 결혼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이죠. 합동 결혼식에 참가하기를 표명했다면 국적이나 학력을 불문하고 어떤 상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다짐을 하고 사진관에서 얼굴 사진과 전신 사진을 찍고 해당 교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 어플로 만남을 가지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요, 마치 미술 수험시험 합격자를 고르듯이 쭉 깔려있는 신자들의 사진을 보고 문선명 교주와 옆에서 기도를 올리는 신자들이 붙어서 짝을 매칭해주게 됩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막 고르는 건 아니고요, 연령과 직업을 고려해서 기도하면서 매칭을 해준다고 합니다. 옆에서 기도 올리는 사람들은 사진에 있는 사람들의 선조들을 영시하는 듯한 기도를 한다고 하네요. 통일교회 젊은 남녀 신자들이 합동 결혼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교리에 따라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일본 유명 아이돌이었던 사쿠라다 준코는 통일교 신자로 합동 결혼식을 공개적으로 해서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합동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생면부지의 상대라도 가치관이 같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 방향성이 같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사랑과 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올바른 가정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축하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항은 없습니다. 아마도 교인들이 메시아로 여기는 문선명이 정한 상대를 거절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사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니까요. 사쿠라다 준코는 합동 결혼식에서 결혼한 남편과 현재까지 살고 있고요, 3명의 자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합동 결혼식으로 결혼한 일본의 유명인은 올림픽에서 체조 선수로 활약한 야마자키 히로코, 배드민턴 선수인 도쿠다 아츠코도 합동 결혼식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일본의 통일교회 홈페이지고요. 한국에서는 이름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이름이 현재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만 봐도 결혼과 가정 연합이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해 놓은 모습이에요. 그 중에 저는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혹시 정말 매칭을 해주는 건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메시아인 문선명 교주가 골라줬다고 해도 정신적으로는 괜찮지만 생리적으로는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축복 결혼에 대한 Q&A 이곳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왜 합동 결혼식을 하는가? 축복 결혼식은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모여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공통의 이상, 같은 시간, 공통의 프로그램으로 행해지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 실현의 맹세함과 동시에 세계 평화 실현의 초석이 되기로 결심하고 출발해 나가는 장소다. 제가 궁금했던 내용, 만약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물론 결혼식에 참가하기 전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칭 서포터는 상대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소개하겠지만 그분과 축복 결혼을 받을지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입니다. 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죠?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결혼할 상대를 거절할 수도 있다고 써있는데 일본에서 신자들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은 결혼 상대를 거절한 사례는 한 번도 들어보거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합동 결혼식에 참가를 표명하게 되면 여권을 발급받고 결혼식이 진행되는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혼 상대는 결혼식 바로 며칠 전이나 심지어 하루 전에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서로의 진행력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는데 이것은 입단한 기간을 말하게 됩니다. 간단한 소개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에 성주식이라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자신의 짝을 만난 뒤에 레드 와인을 마시게 되는데요. 남자가 반을 마시고 신부가 될 여성이 나머지 반을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이 레드 와인에는 문선명 씨의 피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합동 결혼식이 성대하게 열리고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인 2만 쌍의 커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친인척까지 모이면 대체 몇 명이 모인 거죠? 그만큼 이 통일교에 신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큰 규모로 결혼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장소는 경기장 같은 큰 곳에서 결혼식이 치루어집니다. 야외 같은 경우를 빌리게 되면 땡볕 때문에 땀 흡수가 어려운 드레스를 입은 신부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제공되는 음료수가 무려 맥콜입니다. 일본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없는 콜라로 판매하고 있는데 그런 맥콜을 나누어 준다고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콜 참 좋아합니다. 통일교에서 만든 음료라는 건 또 처음 알았네요. 그렇게 결혼식이 다 치루어지고 마지막에 만세 삼창을 하고 결혼식을 마치게 됩니다. 합동 결혼식의 의식은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결혼식이 막 끝난 부부들에게 벌써부터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탄감봉이라는 나무 막대기로 서로의 엉덩이를 3대씩 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까지의 삶을 액땜하는 의식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한 탕감을 받기 위한 의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합동 결혼식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의 시작이지만 남편과 바로 동거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별로 다르지만 최대 40일까지 별거에서 지내야 하죠. 남편이 만약 한국인이라면 외국에서 온 일본인 아내는 현재 있는 통일교회에서 거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합동 결혼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일간의 가정수련회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책 한 권을 나눠주게 됩니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여성이 상위에 있어야 되고요. 셋째 날은 남성이 상위에 있어야 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의식은 3일 의식이라고 불리며 가정수련회 첫날 저녁에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부부가 어색하게 만났는데 첫날 밤에 체위까지 지정해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늘리는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의 의사로 다양한 체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피임도 안 됩니다. 3일 의식에서 침대 옆에는 촛불과 함께 성염, 문성명 부부의 사진을 두고 소금을 뿌리고 기도를 올린 뒤에 드디어 첫날 밤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일 연속 부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3일간의 의식에서 사용된 성건이라는 천이 있는데 부부 관계 뒤에 봉해지는 천으로 이것을 3일간 세탁하지 않고 그대로 건조시켜서 결혼생활 내내 잘 보관한 뒤에 후손에게 물려주게 된다고 합니다. 합동 결혼식에는 정말 많은 부부가 결혼식에 참여하잖아요. 이 3일 의식을 제대로 못 치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온 나머지 남편이 쿨쿨 자버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의식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통일교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이 자고 있다며 의식을 치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신도가 있었는데 이 경우 3일간 단식을 한 뒤에 3일 의식을 다시 치러야 했다고 합니다. 통일교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불린다고 했잖아요. 세계 평화의 실현은 사회의 밑바탕인 가정의 평화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합동 결혼식의 비용은 교회에서 부담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참가한다면 1인당 축복 헌금으로 140만엔, 참가비로 추가 30만엔을 헌금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인당 170만엔, 부부 한 쌍으로 하면 340만엔을 쓰고 결혼식에 참가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2만 쌍으로 어림잡아 계산해도 680억엔, 6,800억? 이전에 살펴본 21일 수련회 같은 경우도 참가 헌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할수록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신도들은 집을 팔거나 해서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통일교가 있는데 많은 신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12만 명, 콩고 11만 명, 미국 10만 명의 신자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규모의 종교 단체라는 거겠죠. 그에 반해 한국인 신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의 헌금을 한다고 하네요. 합동 결혼식이 어쩌면 큰 자금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지도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통일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통일교는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던데 일본에 있는 통일교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쿄에 있는 곳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많은 곳에 보이네요. 쪽 시부야에 있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건물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건물. 네, 이렇게 창문은 흰색 천으로 가려져 있는 모습인데 건물은 상당히 새 것처럼 보이는데. 네,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회. 어우, 야, 규모가
또 다른 것도 볼까요? 지금 이 건물인 것 같은데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회. 야, 여기도 크네요. 여기 뒤에 신자들인가? 여기도 이렇게 창문에 하얀색 천이. 네,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엄청 이게 규모가 작지가 않구나. 예. 네, 여기도 하얀색 천을. 네,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네요. 지금 이 통일교가 일본 정치 전반에 얽혀 있는 것 때문에 신자들의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독자 중에 한 분이 통일교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달라고 해서 오늘 내용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